오늘은 카카오맵 길찾기 실습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사실은 길치였거든요. 그런데 저를 길치에서 탈출시켜준 이 카카오맵이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길찾기를 이거를 사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길찾기 실습 1로 해서 한번 영상을 올렸고요. 이번에는 실습 두 번째 시간으로 길찾기 메뉴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길찾기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현 위치에서 어느 곳 가고 싶은 곳만 딱 입력해서 길찾기 하면 딱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출발 장소를 꼭 현 위치에서만 가지 않고 출발 장소를 검색해서 길 찾는 법 두 가지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찾기를 들어갈게요. 자, 물론 카카오맵 터치하시면 되죠. 길찾기 메뉴를 알아볼게요. 홈화면을 터치하고 들어가면 길찾기 메뉴가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디폴트가 대중교통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앞쪽은 내비게이션, 그리고 사람 그림은 걷기, 그리고 저기 자전거는 자전거길이 되겠죠. 그리고 조금 아래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 부분은 출발, 도착, 바꾸기가 되죠. 그 다음에 점 3개를 누르면 이제 길찾기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올라오면 길찾기 공유를 터치해서 길찾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한번 알아볼게요. 출발은 현위치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발 장소를 검색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쪽에 이렇게 보면 X표가 되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이제 닫히면서 홈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길찾기 두 번째 방법, 출발 장소를 검색해서 길찾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길찾기를 하면서 그 길찾기 메뉴를 간단하게 다시 알아볼게요. 자, 이곳이 카카오맵 홈화면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요. 자, 위쪽에 그 하얀 부분을 터치해서 가고 싶은 장소만 입력을 해서 길을 찾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뒤로 다시 갈게요. 여기 꺽쇠를 눌러서 그러면 이제 홈화면에서 아랫부분에서 길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위에서 하는 거나 아래에서 하는 거나 뭐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방법만 현 위치에서 갈 건지 아니면 출발 장소를 검색해서 갈 건지만 달라지는 건데 지난 시간에 위쪽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래쪽 길찾기를 해보겠어요. 아래쪽을 터치할게요. 터치 딱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바로 디폴트로 위쪽에 보면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나오는 화면이 길찾기 메뉴예요. 여기서 이제 이 메뉴 위쪽 메뉴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현재는 디폴트로 이 대중교통으로 이제 딱 선택이 되어 있어요. 앞쪽을 터치를 하면 내비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히스토리 없고요. 이제 집 주소, 회사 주소 같은 걸 입력해 놓으면 바로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를 사람 그려 있는 데를 터치를 하면 걷는 길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자전거가 보이죠? 얘를 터치를 하면 자전거 길을 이제 얘가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얘를 터치를 하면 출발 도착 장소를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점 3개가 있거든요. 얘는 사실은 이제 카톡 친구에게 보내기 뭐 이런 걸 하는데 뭔가 길찾기를 한 상태에서 보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냥 입력 장소 초기화만 나와 있어요.
길찾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거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찾고 싶어 해요. 그러면 현재는 이게 자전거 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걷는 길을 하려면 여기를 누르고 걷는 길을 해야 되고, 대중교통을 하려면 여기를 두 번째 대중교통을 터치를 하고 이제 출발 장소, 도착 장소를 검색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있는 그 현위치를 할 게 아니라 저는 현위치를 검색하고 출발 장소를 검색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딱 터치를 해서 슛을 쫙 지우고서 출발 장소를 저는 연신내 전철역으로 할 거예요. 연신내 딱 하니까 연신내역 3호선 나오죠. 제가 그동안 이용을 했기 때문에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연신내 딱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딱 하게 되죠. 그러면 출발 장소는 연신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도착 장소도 여기다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입력이 아니라 검색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장소 또는 주소 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를 딱 터치를 하면 자판이 쫙 올라오고 도착지 검색 이러면서 도착지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자, 도착지는 어디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는 일이 좀 가끔 있으니까 연세대 병원을 한번 해볼까요? 전에 저희 어머니 아프셨을 때, 편찮으셨을 때 여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 병원. 자, 그래도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잘못 쳤는데 터치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세대 병원도 관련된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제 이 중에서 어디를 갈 거야? 뭐 본관을 갈 거니, 장례식장을 갈 거니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면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죠. 저희가 장례식장 갈 일도 많이 있잖아요. 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세 장례식장을 선택하겠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가깝네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연신내역 3호선에서 연신내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까지 찾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가깝네요. 지금 29분이 걸린대요. 연신내역에서 이제 버스를 갈아타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 길은 이건데, 아, 그래도 나는 지하철로 갈 거야. 지하철을 한번 볼게요. 지하철을 터치할게요. 아, 그러니까 훨씬 많이 걸리네요. 좀 복잡하네요. 그래도 자, 그러면 첫 번째는 47분 걸리는데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신촌역 가는 차, 이게 무슨 경의선인가? 이게 무슨 선이더라? 아무튼 이거를 타는데 사실은 이 차는 굉장히 띄엄띄엄 와요. 그래서 저는 52분짜리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가 추천해 주는 거 중에서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52분짜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가장 가까운 건 어떤 건지, 아까 버스가 가까웠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하철로 그냥 두 번째 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아, 그런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은 그 버스 지하철 그 밑에 추천순 이게 돼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이렇게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최단시간순. 나는 정말 최단시간으로 가야 돼. 그럼 얘가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그 시간표까지 다 봐가지고 최단시간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최단시간순을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은 여기는 잘 손을 안 대요. 그냥 추천순으로 어련히 알아서 추천해 주겠니 하면서 저는 추천순으로 보통 이용을 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제가 두 번째 거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52분짜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터치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보니까 연신내역에서 불광역 방면을 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서역이면 이제 시간표, 우측에 보면 시간표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시간표 아까 봤던가요? 시간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 시간표도 뭐 이렇게 시간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시간을 감안해서 가실 수도 있고요. 불강력 방면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는 처음 어느 곳에 갔을 때 항상 이거를 봐서 방향 감각이 사실은 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방면을 좀 꼭 확인을 하시고 타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빠른 환승 7-2, 9-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빠른 환승 칸에 타면 환승 도보가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환승하는 예를 들면 3호선에서 2호선 쪽으로 가는 게 가장 가까운 쪽으로 안내를 해줘서 저는 항상 이거를 확인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빠른 환승을 확인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지로 3가역에서 환승하는데 이제 을지로 입구역 방면을 타야 돼요. 그리고 빠른 하차는 4-1에서 8-1이에요. 4-1과 8-1. 그래서 신촌역에 하차를 하고 저는 항상 미리 이렇게 걷는 길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요. 3번 출구로 나와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까지 걷기 16분이나 되네요. 꽤 긴 시간이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 한 20분, 20, 30분 거리는 가능하면 걸어서 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면 딱 좋은 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길이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딱 터치를 하면은요. 이렇게 이제 여기 몇 번 출구나요? 3번 출구. 여기 이제 사실은 이 시간이 지하철 내에서까지 시간까지 다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2, 3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출구로 나와서 이렇게 뭐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구나. 조금 걷기가 좀 내가 자신이 없다 싶으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전에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얘를 선택을 해요. 얘를 딱 터치를 하면요. 자기 위치를 표시해줘요. 그래서 내 위치를 빨갛게 표시를 해주고 이제 걸어가면 이제 맞게 걸어가고 있는지 얘가 계속 GPS로 안내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이제 아주 편하게 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방향 감각이 좀 없나 봐요. 이렇게 키고 가면 반대로 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반대로 가고 있구나 생각하고서 이제 고쳐서 가고 그렇게 해서 어디든지 지금 이제 못 찾는 곳이 없이 갈 수 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활용해서 많이 가고 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번에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 찾아가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잘할 수 있으시겠죠? 만약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다시 들려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길찾기 실습 3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승하차 알람 정보 이용하는 법하고 걷기 검색 해서 내 위치 켜고 걷기 영상을 제가 만든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